학교폭력 이해 및 대응 요령.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야 하는 학창시절이 상처와 눈물로 얼룩지게 만드는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신체적 위협을 비롯하여 정신적 폭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문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수십 년 동안 매년 정확한 실태를 1년당 2번씩 조사를 했으며 2020년에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포함해 357만 명 중 295만 명이 응답을 해줬으며 그중 2만 6천 명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33%에 달하는 약 8,900명의 학생이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2위인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26%에 달해 약 6,900명의 학생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 점차 몸을 불리고 있는 3위 사이버 폭력은 2019년에 비해 3.4%가 늘었으며 약 3,300명의 학생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신체폭력, 스토킹, 금품 갈취, 강요, 성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빈번한 학교폭력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선생님의 눈을 피해 피해 학생의 물건에 손상을 주기도 하며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학교 밖인 곳에서 신체적인 폭력을 무참히도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일수입니다. 또한 언어적인 폭력을 당할 경우엔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바로 가해 학생에게 제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 선생님도 피해자도 막을 수 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교육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이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석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이 정확히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이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사이버 따돌림, 그 밖에도 명예훼손이라든가 공갈, 강요, 더 나아가 성폭력까지 발생한 이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학교 폭력이라고 성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는 학교 내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PC방이든 학원이든 심지어 놀이공원이든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라 하시면 심지어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도 학교 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벗어나서 일어난 학교 폭력도 학교 내에서 일어난 만큼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잠깐, 그러면 지나가는 성인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괴롭히는 것도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생이니까 학교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만약에 학생이 성인을 만약에 때렸을 경우에는 폭력이긴 하지만 학교 폭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그 감은 잡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이러한 재산상의 피해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학교 폭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이 성립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이 피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교도 기준을 따지자면 3월 1일서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하는 학생들입니다. 이게 미성년자라고 해서 다 학교 폭력이 아닌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학교는 학생들이 있는 힘껏 보호할 의미가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정의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들은 학교 폭력이 아닌 걸까요?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학교 폭력의 이 정의를 보면 유형을 나열하고 이렇게 블라블라 등으로 포괄적인 적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비슷하거나 질적으로 비슷한 행위는 학교 폭력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복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측에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제외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학부모, 사안을 조사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상담을 하는 담임교사 선생님들 등 학교 폭력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 학생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제가 조금 가슴이 아플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의 바람처럼 이 학교 폭력이 사라지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듣기만 해도 좀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학교 폭력은 아예 사라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폭력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평화주의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지지는 못해도 이 학교 폭력의 어떤 빈도를 낮아지게끔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 인간은 항상 모든 것이 서툴고 또 배우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성인보다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어른들도 항상 사회생활에 어려운 것처럼 청소년들도 친구 관계가 어렵고 의사소통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며 갈등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학교 폭력도 많이 일어나는 유형 중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언어적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33.6%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 신체 폭력과 금품갈취가 많았는데요. 최근 학교 폭력의 경향은 언어 폭력과 따돌림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폭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어 폭력과 연관성이 있는 이 사이버 폭력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형이 어느 특정한 방법이 아닌 다양한 유형으로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학교 폭력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실 텐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교 폭력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 폭력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면 가해 학생의 숨겨진 과거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게 상당수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가해 행동은 장난인 경우가 굉장히 상당수 많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학생들이 구분을 못하고 인식을 못하는 걸까요?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부모님들과 학교에서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학생들에게 장난과 학교 폭력을 구분하도록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학생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 장난이라는 것은 이게 인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만 즐거운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나도 즐거우면 상대도 즐거워야 되고 거기에 또 하나 보는 사람들도 즐거워야 그것이 장난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투로 또 실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학생이라도 된 것처럼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지는데요. 지금까지 학교폭력의 실태와 특징 그리고 원인을 알아봤습니다.